그리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을 보면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올렸고 네.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이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요. 와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상하지 못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죠. 새벽에 이제 예. 밤에서 새벽 사이에 그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는데 네. 6월 달 거거든요. 6월 달 거 이제 7월이니 6월 달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가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높았던 게 8.6%였나요? 네. 5월 달 5월 달 거. 그렇죠. 예. 이번에 9.1%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외신이나 시장에서는 한 8.8% 정도 네. 예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상보다 훨씬 좀 더 높은 0.3%포인트 높은 9.1%가 나온 거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워낙에 뭐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서 미 연준이나 지금 FOMC가 지금 계속 금리를 막 크게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번 6월 달 어제 오늘 나온 그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다음 금리 스텝에 또 중요한 어떤 그 예측 그게 되기 때문에 네. 9.1%는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그렇죠. 거고 아마 지금 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어제 한국의 어떤 중앙은행 하는 이제 금리를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달 말에 또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네. FOMC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9.11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원래는 이번 달 7월 달까지만 해도 FOMC가 그 전에 지난달 0.75% 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어쩌다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 0.75를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750bp 뭐 0.75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9.1%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 오늘 아침 잠깐 또 예신 보니까 네. 0.75% 포인트가 더 높게 갈 수도 있다. 아예 1% 포인트 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걸 뭐 아. 전보 스텝이라고 또 하대요. 뭐 전보 스텝, 울트라 스텝 여러 뭐 가지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던데. 붙어 있는데 네, 하여튼 0.75 이상을 아마 미 연준에서도 FOMC도 아마 이번 달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하고 금리가 사실상 거의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 1% 포인트를 올리게 돼 버리면 지금 미국이 1.5에서 1.75 사이 이 레인지를 두고 지금 있거든요. 네. 1.5에서 1.75인데 한국이 지금 2.25잖아요. 어제 올려가지고 2.25니까 지금 한국이 좀 약간 높지만 네. 이제 미국이 0.75나 1% 포인트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한국보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금리 역전 현상. 음. 물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럴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나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불안감은 또 크죠. 네, 불안감 금리에 크고. 영향을 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보니까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있어. 사실 뭐 우리는 이제 미국 쪽에 워낙에 많이 이제 그 더 포커싱이 돼서 많이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북미 쪽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려왔어요. 네. 근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1% 포인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OECD 중앙은행 중에 네. 가장 먼저 1% 포인트 금리를 올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아직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오늘 1% 포인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도 왜냐면 같은 수지 북미권이거든요. 그래요.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그 경제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캐나다가 먼저 또 선제적으로 또 그쪽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움직임이 있는 것 네. 같다 아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돈줄을 이제 죄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가게부터 해서 네. 기업, 정부도 마찬가지로 좀 위기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대책을 내놓긴 했죠. 네, 정부에서 뭐 일주 뭐 내용이 나왔는데 네. 과거처럼 뭐 그게 크게 막 눈에 띄는 그런 대책은 없었던 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크게 뭐 뉴스 나온 건 없고 다만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다 챙겨봤는데 네. 핵심은 4차 백신 접종을 좀 더 확대하겠다. 50대. 50대까지. 지금은 광고를 뭐 한다. 60대 이상 그리고 네. 뭐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뭐 시설에 입소하신 뭐 감염이 좀 취약하신 분들 뭐 어르신들 네. 그쪽
부분들의 지금 4차 접종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음. 엊그제 또 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4차 접종하는 그 사진까지 어제 막 예, 어제 하면서 동료했죠. 네, 동료하고 그게 또 사진을 또 쫙 나왔던데 음, 여하튼 정부는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없고 특별하게 없다. 그냥 4차 접종을 좀 더 확대한 쪽으로 나온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입국자들 PCR 검사를 24시간 24시간 안에 뭐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막 거의 뭐 더블로 지금 계속 네.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근데 음. 이것이 오미크론 뭐 그 재확산해가지고 지난 정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네. 나름대로 뭐 백신 포함해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방역 대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물론 국민들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희생, 그다음에 정부의 뭐 지원 같이 네. 하여튼 국민과 하여튼 뭐 정부가 하여튼 뭐 하여튼 힘을 합쳐가지고 이겨낸 거잖아요. 이겨낸 그렇죠. 거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런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과 국민들의 어떤 희생이 네. 받아서 올 초부터가 나름대로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경고는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빨리 온 셈이 됐고 그렇죠, 변이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학 방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제가 뭐 방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 방역에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쪽 전문가분들 방역 관련된 의학 보건 전문가분들이 네.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금의 뭐 공무원들 지금 계신 공무원들도 뭐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바뀐 다음에 과학 방역을 외쳤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윤수희 때도 뭐 그 당시에 뭐 안철수 위원장 뭐 과학 방역 시스템 네, 전면적으로 네. 다시 뭐 재검토하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질병관리청장도 이렇게 바뀌시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 그 다음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빗장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거로 좀 더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기타 다른 방역 부분 아까 그리고 또 정부가 또 지원했던 부분들을 재정을 축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재갑 교수가 어느 뭐 그 방송 매체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참 그 부분을 듣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그 이재갑 교수님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지만 확진자 쉽게 말하면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그 사실상 휴가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이 나와요. 회사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기업이나 뭐 그 직장인들 뭐 다니신 분들은 글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네. 당연히 그리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정부에 지원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충분히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일상에 복귀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으면서 그 지원을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이하에서만 그 지원금을 유지를 하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11일부터 이미 네. 이제 11일부터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죠. 예, 11일부터 이미 이제 그것도 지원금도 절반으로 다 줄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재갑 교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오미크론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좀 우려가 크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 과거보다 좀 달라진 상황에서 지금 그런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확진자에 대한 어떤 동선이나 뭐 과거처럼 추정은 아니더라도 네. 확진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격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데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라도 네. 그 당장 지금은 백신을 1, 2차까지 거의 다 맞았잖아요. 젊으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어느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코로나 확진이 해도 과거처럼 크게 중증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음. 그러면 확진자들은 한 일주일 동안 지원을 받아서 휴가 차원에서 재정 좀 받아가지고 당연히 거기 쓰면 돼요. 그 네. 안에서 이제 그 복귀를 위해 준비하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숨기고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다시 재확산 이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감염자들이 다시 또 충분히 그동안의 정부였던 사이드에서 재정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염자 관리마저도 정부가 사 이상 손을 놓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지원을 끊어버릴까? 그러니까 뭐 감세네, 뭐 세금, 뭐 감면이네, 뭐 대기업 상대로 엄청난 그런 세제 혜택을 주면서 아니 왜 정말로 정작 필요한 네, 정말로 이런 그렇네요. 세금을 쓰고 정말 이런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이런 재원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고. 이게 방역적인 차원에서 진짜 과학 방역이라고 하면 네네. 이게 재정은 들어가지만은 그만큼 효과가 있는 방역 대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써왔던 거고 필요한데 그렇죠. 이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뭐 확산이 되고 이러면 그때 쓰겠다 여력을 좀 만들어 놓는 차원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갑 교수 말로는 최소한 네. 격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순간까지는 정부가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원해줘야 거예요. 된다. 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음. 좀 그 아파더라도 좀 쉴 수 있고 제대로 쉬고 또 제대로 쉰 다음에 네. 자연스럽게 쉰 다음에 다시 일상에 복귀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근데 지금 그 이재갑 교수는 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4차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그나마 나은 방법은 3차 저도 3차까지 맞았지만 네. 3차 백신 맞고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나마 그게 제일 면역력이 높고 그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나마 그게 제일 면역력이 높다는 거고 예. 4차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만큼 또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과거만큼의 그런 어떤 그 면역도 뭐 이런 걸 그 줄이는 게 낮아졌기 때문에 네. 다시 새로운 어떤 그 백신 또 그런 개량령 나오지 않는 이상 4차 백신은 단순히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뭐 크게 더 아파지게 하는 중증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는 차원이지 네. 4차 백신 맞다고 해서 또 이게 더 막 그 줄어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정부에서 특별히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과학 방역이라고 뭐 내세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부가 네. 저 어제 발표한 것도 보면 뭐 다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거나 무슨 뭐 그러지 영업시간 않는다. 그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그 확진자라도 지금 과거에 정부가 해왔던 지원만큼이라도 다시 좀 살려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 좀 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 건강 아니면 또 우리 가족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잘 챙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거의 각자 도생하는 네, 그런 걸로 가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 이 코로나19 진짜 개인 방역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스탠스가 어떤 결과 나올지는 제가 향후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다음 달 뭐 가면 뭐 20만 명. 그러니까요. 30만 명? 30만 뭐 명 이런 뭐 이렇게까지 얘기 있던데. 9월 달까지 나온다는데 네, 참 걱정입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이 코로나까지 코로나19가 또 경제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량 확진자 발생의 우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